가슴 성형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고려하고 있는 분의 경우라면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지입니다. 가슴의 크기는 살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 모양이나 볼륨 개선을 위해서 가슴 성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 성형은 인체 내에 보형물이 삽입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몸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슴 성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동반됩니다. 가슴 성형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슴 성형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고려하고 있는 분의 경우라면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작용은 혈종과 장액종입니다. 수술 후 2주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혈종은 피가 고이는 현상을 말하고 장액종은 조직에서 나온 조직액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발생하는 이유는 수술 과정 중 지혈을 잘했다 하더라도 마취에서 깰 때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수술 직후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해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지혈을 꼼꼼하게 하고 마취에서 깰 때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이 중요하고 수술 후 2주 동안은 가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붓기가 빠져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점점 붓기가 생기면서 아프다면 혈종이나 장액종을 의심할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절개 부위를 통해 깨끗하게 세척한다면 추가적인 문제 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작용은 리플링입니다. 리플링, 즉 피부에 주름처럼 만져지거나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리플링 현상은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기보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내 피부나 가슴 조직이 얇은데 충전율이 다소 낮은 보형물이 내 가슴방보다 큰 사이즈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이런 리플링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신 분이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하는 게 리플링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초음파나 신체 검진을 통해 피막의 두께가 두껍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러 가지 가슴 관리를 통해 리플링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름은 가슴 밑부분에 원래 계획했던 가슴 주름 위로 하나의 주름이 더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수술 전 원래 밑주름선을 형성하는 밑주름선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남아있게 되면 보형물을 넣은 후 원래 밑주름선을 이 인대가 당기게 되면서 선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구형구축이 발생했을 때나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이중주름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근육 밑으로 넣는 수술에 많이 발생했으며 근막 하나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한다면 밑주름선 인대를 끊어줄 수 있어서 이중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작용은 구형구축입니다. 구형구축이란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 주위로 피막이 과도하게 두꺼워지거나 딱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가장 유명한 합병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출혈이나 감염, 보형물의 종류나 파열 유무에 따른 과도한 염증성 반응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또한 환자 개인의 컨디션이나 생활 습관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1, 2단계의 구형구축이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슴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3, 4단계의 구형구축이라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초기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며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출혈 없이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밑빠짐입니다. 밑빠짐 현상이란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빠짐은 체형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 수술 시 가슴방 아래쪽을 과도하게 박리하는 경우, 수술 후 반복적으로 가슴에 가해지는 힘이나 구형구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얇을 경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보형물이 아래로 밀고 내려오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근막을 3중으로 고정하는 수술법을 통해 밑빠짐 현상을 예방하는데요. 피부와 가슴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을 가슴 아랫부분에 동시에 고정해주는 수술법으로 밑빠짐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밑선 변형도 막아주고 가슴의 비대칭을 교정할 때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미한 밑빠짐은 보정브라를 착용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피막 복원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약 부작용 때문에 가슴 성형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꼼꼼한 수술 과정을 통해 부작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아 성형외과 박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